자, 앞 시간에 코시 오일러 방정식의 정의를 살펴봤습니다. 이제 코시 오일러 방정식의 풀이법을 살펴보겠는데, 이 풀이법은 우리가 개수가 상수인 선형 상류 방정식의 풀이법과 아주 유사합니다. 개수가 상수인 선형 상류법의 풀이법은 특성 방정식의 근에 따라서 특성 방정식의 근이 실근일 때, 중복 실근일 때, 또 실근이 아닐 때로 나눠서 했죠. 이제 같은 방식으로 코시 오일러 방정식을 풀 수가 있습니다. 이 비디오에서는 이제 특성 방정식의 근이 서로 다른 실근일 때를 다루겠습니다. 아직 특성 방정식을 정의를 안 했지만은 이제 첫 번째 경우를 할 것입니다. 자, 우리의 목표는 이게 동차 코시 오일러 방정식, 이거는 이제 상수 a에 대해서 ax의 제곱 d 제곱 y 오버 dx의 제곱 더하기 bx dy 오버 dx 더하기 cy는 0, 이것의 일반회를 구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면 앞에서 우리가 그 변환 x는 2의 t제곱을 쓰면은 이 방정식을 개수가 상수인 선형 상류 방정식으로 바꿀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냥 직접 구하는 방식을 하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구하는 해를, 자, y는 x의 m제곱 이것으로 추정하자. 방법은 이제 이것을 변환을 안 하고 y는 x m제곱으로 추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구하기 위해서, 그러면 자, 이 해를 한번 x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이건 m 곱하기 x의 m-1제곱이 되고, 또 한 번 더 미분하면 이거는 m 곱하기 m-1 곱하기 x의 m-2제곱이죠. 그러면 위에서 이제 y, y', y2' 이것을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코시 오일러 방정식 1에 대입을 해야겠죠. 대입하면, 그러면 자, a 곱하기 x의 제곱인데 y2'이 이런 형태니까 a 곱하기 m-2 곱하기 x의 m제곱이 됩니다. 두 번째 항은 더하기 b에 이렇게 되고 x가 곱해져 있기 때문에 b 곱하기 m x의 m제곱 이렇게 되죠. 더하기 이제 c 곱하기 x의 m제곱은 0 이렇게 돼서, 즉 x의 m제곱으로 묶어낼 수가 있죠. x의 m제곱으로 묶어내면 이거는 a m의 제곱, 그 다음에 1차항은 더하기 b-a의 m 더하기 c는 0 이렇게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앞 시간에 했던 이 코시 오일러 방정식을 변환에 의해서 개수가 상수인 선형 상류 방정식으로 바꿀 때하고 이제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때의 특성 방정식이 지금 여기서 이제 같은 특성 방정식이 나옵니다. 여기서 정의하기를, 우리가 이 방정식 a m의 제곱 더하기 b-a의 m 더하기 c는 0, 이것을 우리가 코시 오일러 방정식 위에 1, 이것의 특성 방정식이라고 특성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 형태를 보니까 코시 오일러 방정식을 이제 개수가 상수인 상류 방정식으로 푸는 것과 우리가 위에서처럼 y는 x m제곱으로 추정해서 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됨을 이의 형태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리, 우리가 특성 방정식에 근이 서로 다른 실근인 경우, 실근일 때 이제 이 풀이가 어떻게 되는가? 자, 이거는 자, 이 특성 방정식 am의 제곱 더하기 b-am 더하기 c는 0. 이것의 근이 서로 다른 실근 m1과 m2이면, 그러면 이 함수 x의 m1제곱의 c1배 더하기 x의 m2제곱의 c2배, 이것이 우리 구하고자 하는 위에 이 코시 오일러 방정식, 1 방정식, 이 1의 일반 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과가 우리가 이 코시 오일러 방정식을 개수가 상수인 선형 상미 방정식으로 바꿨을 때가 이런 결과가 나오겠죠. 같은 결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가 특성 방정식의 정의 그 앞부분에서 이렇게 나왔던 거, 우리가 주어진 코시 오일러 방정식에서 해를 x m제곱으로 추정했을 때 그 y를 한 번 미분하고 두 번 미분한 것을 그 코시 오일러 방정식에 대입을 했더니 이 방정식이 나왔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것의 근이 이제 그 코시 오일러 방정식의 해임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위의 논의에서 f1x, 이게 x의 m1제곱, 이거와 f2x, x의 m2제곱, 이것이 자, 이 1의 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정리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FC가 일반해가 되기 위해서는 이 특수의 두 개가 1차 독립임을 보이면 저런 형태가 일반해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F1과 F2가 1차 독립임만 보이면 됩니다. 독립임을 보이기 위하여서 이런 해가 1차 독립임을 보이는 방법이 론스키 행렬식을 계산해서 그게 영함수가 안 나오는 거죠. 자, 론스키 행렬식을 계산하겠습니다. 이게 영함수가 아니면 됩니다. 자, F1이 뭐냐면 x의 m1제곱, F2가 x의 m2제곱인데 이것의 정의는 뭐냐면 행렬식이죠. 어떤 행렬이냐면 x의 m1, 그다음에 x의 m2제곱, 그다음에 이거 미분한 거 m1 x의 m1 빼기 1제곱, 그다음에 m2 x의 m2 빼기 1제곱, 이것이 행렬식입니다. 그럼 이 행렬식은 여기 곱한 거 m2 곱하기 x의 m1 더하기 m2 빼기 1, 그 다음에 빼기 이쪽 빼기 m1 x의 m1 더하기 m2 빼기 1 제곱이 되죠. 그럼 이거는 m2 빼기 m1 x의 m1 더하기 m2 빼기 1 제곱이 되죠. 이거는 영함수가 아니죠. 이거이므로 자, F1과 F2는 1차 독립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fcx f1의 m제곱, 이게 f1이 x의 m1제곱, 이것을 c1배 더하기 x의 m2제곱, 이것을 c2배, 이것이 1의 일반의 해이죠. 그래서 이렇게 증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이제 특성 방정식의 근이 서로 다른 해일 때 이제 특수해가 이런 형태다. x의 m제곱 형태, x의 m1제곱, m2제곱 형태인데, 이런 형태의 함수를 살펴보면, 자, 모양이 이런 형태가 됩니다. 여기서 자, 여기서 이 y는 x의 m제곱 형태인데, m이 이제 실수 형태인데, 이런 형태에서 m이 2일 때를 보면 이제 이런 m이 2일 때는 바로 이런 함수가 되죠. m이 3일 때는 뭐 이런 함수가 됩니다. 더 y는 뭐 x의 3. 그래서 m이 점점 커질 때 점점 이렇게 되고, 3일 때, 2일 때, x가 1일 때 이렇게 되고, x가 0일 때는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1일 때는 x의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2제곱 이렇게 되고, 점점 경사가 늘어나죠. 그래서 x의 m제곱은 이제 정의역이 양의 실수인데, 이런 형태가 되는데, 이 모든 함수가 다 2점, 1과 1점을 지나면서 형태가 이런 형태가 되죠. 이제 해들의 모양이 이렇게 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예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예제. 코시 오일러 방정식. x의 제곱 곱하기 d 2제곱 y 오버 dx 2제곱 빼기 2x dy 오버 dx 더하기 2y는 x의 3제곱 곱하기 2의 x제곱, 이것을 풀어라. 자, 이거 동차 방정식이 아니죠. 자,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상미분 방정식의 여동차 방정식부터 먼저 풀어야 되죠. 이제 먼저 여동차 코시 오일러 방정식, 저 방정식 여동차 코시 오일러 방정식이라는 말은 왼쪽 변의 이 함수는 이 같은 거죠. dx ey. 그런데 오른쪽 변에 이 x의 3 곱하기 2x 이게 이제 영함수로 바뀌는 것이 바로 여동차 상미분 방정식이죠. 이것의 일반해부터 먼저 자, 이것을 어떻게 했냐면 이제 이 해를 y는 x m제곱 이것으로 추정을 했죠. 추정하자. 그러면 y 프라임은 m 곱하기 x의 m-1, y2 프라임은 m 곱하기 m-1의 x의 m-2제곱이 되죠. 그러면 자, 우리가 원래 함수가 1이고 이제 여동차 상미분 방정식을 2라고 놓으면 우리가 y 프라임, y2 프라임 이것을 우리가 여동차 코시 오일러 방정식을 푸니까 2에다 대입을 해야겠죠. 이것에 대입하면 자, x의 제곱 곱하기 그다음 이게 도함수를 곱하는 거죠. 그러면은
앞에 x의 제곱이 있으니까 이거는 x의 제곱으로 묶어내면 x의 제곱, 그러면 m-1 이렇게 되고 빼기 2m 이렇게 되고 더하기 그 다음에 2 이렇게, 이게 0 이렇게 되죠. 그러면 즉 이거는 x의 제곱, 이것에 m의 제곱 빼기 3m 더하기 2는 0이 됩니다. 자, 이쪽 부분이 0인 게 우리가 특성 방정식인데, 자, 이 부분은 m-2 뭐 이런 형태가 되니까 특성 방정식의 근이 1과 2가 됩니다. 이거이므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코시 오일러 방정식 일반해를 알 수가 있죠. 이게 나오니까 fcx, 이거는 자, x의 1제곱 이것의 c1배 더하기 x 2제곱 이것의 c2배, 이것이 2의 일반해입니다. 그래서 여동차 상미방정식 일반해를 이렇게 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이제 특수해를 구해야 되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그 1번 방정식의 특수해를 구해야 됩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여동차 상미방정식의 일반해를 알았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해서 구하는 방법이 바로 매개변수 변화법이죠. 자, 1의 특수해를 구하기 위하여 매개변수 변화법을 적용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 특수해를 fpx, 이거를 위에 여동차 상미방정식 일반해의 상수 c1, c2를 함수 u1x로 바꾸는 거죠. u1x, u2x를 이거로 추정하고 그 다음에 한 가지 가정을 하죠. u1'x x 더하기 u2'x x의 제곱, 이것이 영함수다, 이거라고 가정하자. 자, 이렇게 하는 게 바로 매개변수 변화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풀어지죠. 이제 그러면 fp'을 한번 미분하면, 그러면 이거 미분하면은 이제 각 항들이 두 함수의 곱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때 라이프니츠 법칙이 적용이 되는데, 그럴 때 한쪽이 가정에 의해서 이게 0이 되니까 이제 뒤쪽 부분만이 남는데, 뒤쪽 부분 미분하면 이게 u1x 앞에 부분 그대로 있고 x 미분하면 이게 1이고 더하기 x의 제곱 미분하면 2x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계산이 이렇게 되고 가정에 의해서 이렇게 되고, 이걸 한 번 더 미분하면 이거는 자, 첫 번째 항 미분하면 u1'x가 되고, 두 번째 항에 이제 이거 미분하면 라이프니츠 법칙에서 앞에 함수 미분하는 거, 그다음 뒤 함수는 그대로 있고 더하기 앞에 함수는 그대로 있고 뒤 함수 미분하는 거, 이 u2x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제 fp 프라임, fp2 이것을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상미방정식 1번입니다. 1에 대입하면,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x의 제곱에 y2'이 바로 자, 대신에 이걸 집어넣는 거죠. 이게 y1'x 더하기 2u2'x 곱하기 x 더하기 2u2x 이렇게 되고, 이제 빼기 2x y' 대신에
fp 프라임을 집어넣는 거니까 이게 u1 x 더하기 2u2 x 더하기 이제 2y y가 u1 x의 x 더하기 u2 x의 x의 제곱. 자, 이게 x의 3승의 2의 x의 제곱이 됩니다. 즉 이제 u1 프라임 x의 x의 제곱 이렇게 되고 더하기 u2 프라임 x의 2x의 3 제곱이 됩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제 뒷부분은 다 상쇄가 되죠. 이 부분은 이 부분에서 계산을 해보면은 개수가 2-4 2 해서 없어지고 이 부분도 상쇄가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없고 여기 x의 3승 2의 3승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x의 제곱도 이제 상쇄가 되면 다시 말하면 양변을 x의 제곱으로 나누면 u1 프라임 x 더하기 u2 프라임 x의 곱하기 2x 이거는 x 2x가 되죠. 그래서 이걸 얻는데 이 식과 그 다음에 처음에 우리가 그 가정한 거 이 식을 두 개를 놓으면 그러면 따라서 연립방정식 u1 프라임 x 곱하기 x 더하기 u2 프라임 x u1 프라임 u2 프라임을 풀어야 됩니다. 여기가 x의 제곱은 0 이게 가정이고 위의 식 u1 프라임 x 곱하기 1 더하기 u2 프라임 x 곱하기 2x 이게 x 곱하기 2x가 돼야 됩니다. 자, 이것을 이제 풀어야 하는데 이것을 풀자. 자, 이 연립방정식 푸는 게 이제 크레메의 법칙으로 해서 답을 알 수가 있죠. 크레머의 법칙에 따라서 우리가 풀어야 될 것은 그 y1 프라임, y2 프라임을 풀어내야 됩니다. 그럴 때 이거 그 다음에 여기 그러면 크레머 법칙이 저 해를 바로 구할 수가 있다는 건데 이게 u1 프라임 x 이거는 이제 행렬식 저기서 동그라미 되는 거 x, x의 제곱 1, 2x 이 행렬식의 행렬식. 자, 첫 번째 경우는 이제 두 번째 열은 그대로 두고 동그라미 그대로 두고 첫 번째 열을 0, x, 2x 그 네모진 거다 집어넣는 거죠. 이렇게 된다는 게 이제 크레메 법칙인데 이거 계산하면 분자는 행렬식이니까 이게 0이고 빼기 이거니까 빼기 x의 3제곱 곱하기 2의 x의 제곱 이렇게 되고 분모는 2x의 제곱 빼기 x의 제곱이니까 x의 제곱이네요. 그럼 이건 마이너스 x 2의 x의 제곱이죠. 자, u1 프라임이 나왔고 이제 u2 프라임 이거는 이제 크레메 법칙에 따라서 디터미넌트 x x의 제곱 1 2x 이거는 알고 이제 이 위에 부분이 첫 번째 열은 그대로 x1이고 두 번째 열 대신에 이 네모진 거 0 x 곱하기 2의 x의 제곱이 들어간다는 게 바로 크레메 법칙인데 이거 계산하면 분자가 x의 제곱 곱하기 2의 x의 제곱 빼기 이거 0이니까 이게 남고 이거 여기는 우리 x의 제곱 계산이 됐었죠. 그러면 2의 x의 제곱이죠. 자, 이거이므로 우리가 계산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u1x 저것의 원시함수 구할 수 있습니다. 이거 부분적 분법을 쓰면은 이거 이렇게 나옵니다. 마이너스 x 2x
더하기 2의 x. 자, 이거 미분하면 저렇게 됨을 금방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의 적분상수 C1 이거고 U2x는 2의 x 적분상수 C2죠. 자, 우리는 이 원시함수에 아무런 원시함수 하나만 이제 필요하니까 여기 이제 CL 이 상수는 0 넣고 C 상수도 0을 놓으면 CLC가 앞에 그 상수랑 똑같이 되니까 이걸 D라고 놓고 이게 D를 0으로 취하겠습니다. 이거로 놓으면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특별해 이거는 x 곱하기 U1이 자 이거죠. 마이너스 x 2x 더하기 2의 x 여기다가 x 곱해지는 거 더하기 U2x는 2의 x제곱이죠. 이렇게 x제곱 이렇게 되면 네. 여기 자 이게 상세가 이쪽 부분하고 이쪽 부분이 상세가 돼서 x 곱하기 2의 x죠. 자, 이것이 구하는 특수해입니다. 특수해까지 구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원래 그 일반해를 구할 수 있죠. fx는 자 여동차 상미방정식의 일반해 거기다가 위에서 구한 특수해를 더하면 이게 일반해가 되죠. 이게 x의 c1배 더하기 x의 제곱의 c2배 더하기 x 곱하기 2x 이것이 구하는 이것이 1 이것의 일반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뭘 했냐면 우리가 이게 동차 코시 상류 방정식만 구하면 그 동차가 아닌 경우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동차 코시 오일러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데 이렇게 y는 x의 m제곱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추정을 하는 게 앞에 시간에 했던 그 x는 2의 t로 변환을 해도 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는 직접 추정을 하면 그래서 대입을 하면 이렇게 나와서 이 방정식 특성 방정식이 나오는데 이제 특성 방정식의 근이 서로 다른 실근일 때 이제 일반해가 이렇게 나옴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 그 다음 시간에는 이제 특성 방정식의 근이 중복 실근일 때 그 다음에 다른 경우는 또 실근이 아닐 때로 이렇게 나눠서 한번 구하겠습니다. 방법이 개수가 상수인 선형 상류 방정식과 완전히 같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